뭐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한없이 보잘것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분명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런 영상이 필요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부티나고 간지나게 부티알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짜잔! 2018 15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3개월 정도 휴대폰 어플로 편집을 했는데 손가락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손가락이 너무 아파. 또 직업 특성상 이제 선명한 화질을 또 필요로 하는 고화질 촬영을 편집하다 보니까 휴대폰 어플로는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인코딩을 할 때 HD로 인코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튕김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고화질을 위해서 이제 DSLR로 어렵게 촬영을 했는데 결국 업로드는 이제 고화질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맥북 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진짜 여러 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지인, 친구, 또 고객님들께도 정말 많이 물어보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첫째로 가격이죠. 두 번째로 선택 사양이죠. 사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양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기본 290에서 최대 80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사양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윈도우와 다른 운영 체제이다 보니까 조작이 힘들진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적용되니까 어느 정도 적용 기간을 거쳐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과연 내가 이 고가의 노트북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영상을 해보신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내가 이 영상을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해 나갈 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120이 아니고 1,200이 아니니까. 2개월간의 이제 고민 끝에 결국은 이제 15인치 이제 기본 사양이죠. 기본 사양의 i7, 그리고 이제 저장 장치만 이제 그 512 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한 CTO 제품을 애플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애플 공식 홈페이지보다는 네이버 쪽에 검색을 해서 하니까 한 40만 원 정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4일인가 15일 내외는 큰 이유 없이 그냥 반품이나 환불 조치가 된다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사시는 분들도 많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또 해서 서치를 해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정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길래 비용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 주관적인 생각인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양으로 주문을 해야 할까에 대한 많은 진짜 유튜브와 그 네이버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치를 했을 때 어려운 전문 용어로 리뷰를 올려주거나 그런 정보들이 저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요. 일반인인 제가 직접 이렇게 써보고 좀 느꼈던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좀 저와 비슷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품 리뷰를 올려보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모든 얘기들은 저의 또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비하 발언은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해오다가 DSLR로 촬영을 하면서 맥북 프로 파이널 컷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길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이의 편집을 함에 있어서 이제 15인치 기본 사양은 절대 기능이 딸린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많은 비용을 주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를 깔거나 차후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그런 전문적인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깔 예정이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무리가 되시더라도 1타라 정도로 따로 제작을 해서 주문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제 고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최고 좋은 걸로
풀옵션을 사야 돼. 그래야지 오래 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여유가 되면은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제 기준에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좋은 사양을 구매를 해도 그거를 다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그 용량, 그 사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사람들, 그 유튜브용으로 영상 편집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뭐 기본 사양만으로도 충분히 편집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네이버를 검색을 해도 뭐 어떤 사양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나보고 도대체 뭘 사라고 하는 거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되는 분이라고 하면 뭐 전문적인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저보다 컴퓨터를 많이 아시는 분이겠지만, 저 같은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인데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사양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주 정도 이제 맥북 프로를 사용해 본 결과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13인치거든요. 13인치고 맥북은 15인치잖아요. 근데 이게 2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해요. 이 화면도 쾌적하고, 맥북 13인치 그 화면에서 맥북 프로를 편집을 해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15인치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고 쾌적하고, 그 작은 모니터로 봤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좀 몸이 앞으로 좀 쏠리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화면이 크다 보니까 좀 여유 있는 거리에서 좀 편하게 자세를 취하면서 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게 이전에는 몰랐어요. 15인치를 써본 적이 없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자세가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5인치를 쓰고 나니 이렇게 작업했던 자세가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뒤늦게 알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혹시 13인치랑 15인치 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15인치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뭐 기본적인 사양 자체도 15인치가 높기는 해요. 물론 금액도 이제 15인치가 높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휴대성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5인치는 약간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뭐 노트북을 들고 다니진 않고 이제 뭐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차에다 싣고 집에서 올라오고 그 정도 거리기 때문에 큰 무게감을 잘 저는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정도 무게를 만약에 이런 파우치나 이런 거에 좀 장기간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백팩에다가 넣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 백팩에 넣으시면은 크게 뭐 13인치나 15인치나 그렇게 뭐 무게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랑 무게랑 배터리는 조금 비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파이널컷 프로 자체가 좀 뭐 사양이 많고 뭐 그래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보면 배터리가 닳아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 화면을 최대한 밝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은 오래 쓸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문서 작업하면서 촬영도 하고 있지만, 이게 파이널컷을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있으니까 배터리 닳는 게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아마 파이널컷을 편집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뭐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충전기를 꼭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터치바 그 부분이랑 지문인식하고 펜, 소음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것 같긴 해요.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소거, 그냥 한 번에 버튼 눌려서 바로 음소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음량을 바로 눌러서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화면 밝기죠. 화면 밝기 눌러서 바로바로 그냥 빠르게 이렇게 화면을 줄였다가 밝게 했다가, 이런 기능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파이널컷 했을 경우에 보시면은 또 이게 또 터치바가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제가 아직 파이널컷을 사용한 지 2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 숙달이 되면은 편하겠죠. 한 손, 오른손으로는 이제 움직여 가면서 이제 왼손으로는 바로바로 눌러서 이제 뭐 잘라주기, 그리고 뭐 편집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신세계겠죠. 이게 지문 인식으로 이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디를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에 구매하신 다음에 지문 등록을 해 놓거든요. 여기다가 손을 탁 얹어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열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 잠금을 해놓고, 자, 터치패드 여기 아이디 지문인식에다가 손을 탁 올리면은 자동으로 켜집니다. 굉장히 편하죠. 예. 네, 그리고 발열. 카페 같은 곳에서 발열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발열이 좀 심할 땐 심해요. 그런데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인코딩을 할 때나 아니면 장시간 파이널 컷을 이제 구동을 시켰을 때, 확실히 이제 뭐 타이핑을 치거나 할 때 보면 여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겁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손난로 같은 정도의 그런 느낌? 뭐 지금은 발열이 안 일어나요. 지금은 아까 이제 상당 바 보여주느라고 약간 파이널 컷을 켜놓긴 했는데, 이 파이널 컷을 이제 구동시켰을 때 좀 발열이 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했을 때 발열이 일어나고,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할 때는 크게 발열은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들 이제 또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제 펜 소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맥북 프로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영상 편집을 하나 했었거든요. 10분짜리 영상을 이제 다 편집을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인코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펜 소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알긴 알았지만 어떤 소리인지 몰랐었고, 이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 인코딩을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무슨 소리냐고 할 정도의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맥북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가장 극찬하는 이 패드 부분인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3인치 그 삼성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이 패드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패드보다 한 2배? 2배 이상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세밀해요. 그래서 이런 맥북 프로 작업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뭐 1초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늘려서 더 잘게 이렇게 세밀한 작업 자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터치감이 좋은 것 같아요. 터치감이 좋고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마우스가 크게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제품 리뷰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터치감이 확실히 좋은 거 맞아요. 분명히 좋긴 한데 마우스가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더 편한 마우스가 있는데 굳이 이 패드를 가지고 이게 장시간 오래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좀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서칭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좋은데, 뭐 오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마우스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마우스 구매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맥북을 처음 사서 몰랐는데, 요번에 2018형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 포트가 다 C타입이에요. 이렇게 C타입으로. 뭐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외장하드를 살 때 그 포트 자체가 C타입이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중간에 연결해야 되는 그런 잭들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사이드 바 쪽에다가 뭐 이렇게 SD 카드나 USB랑 뭐 그런 C 타입 코드부터 다 꽂을 수 있는 또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댑터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 주문을 해놨는데, 그것도 비용이 뭐 한 9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 가격에 파이널 컷 프로를 또 깔아야 되죠. 파이널 컷 프로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뭐 그거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외장하드 없으신 분들은 외장하드를 따로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제작을 할 때 그 메모리를 더 뭐 1테라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것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좀 지출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꼭 얘 제품 값 외에 플러스 또 뭐 못해도 뭐 한 6, 70 정도를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액세서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저는 하진 않았지만 이게 겉에 면 여기에 뭐 또 따로 코팅하는 것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안에 또 이게 이제 뭐 보호 필름도 해야 되고, 저는 보호 필름이랑 그걸 하진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거 키패드 요거 지금 하나 해놓은 거랑, 그리고 이 파우치, 이제 파우치 이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해준 건데, 이거 파우치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뭐 컴퓨터 가격도 컴퓨터 가격이지만 그 외적인 액세서리 가격이 많이 든다. 예,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웬만큼 노트북 사면은 마우스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맥북은 마우스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어느 정도 다 검색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다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노트북으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보는 경우는 극히 저는 드물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맥북 프로를 이제 구매를 해서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매장에서는 이어폰으로 이제 소리를 듣고 하지만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 맥북 프로 그냥 스피커에 달려있는 그 소리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향이 조금 달라요. 뭐 제가 음악이 막 이렇게 막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 양쪽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외장 스피커보다 훨씬 음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음악을 뭐 얼만큼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좀 잘 들리시나요? 이게 좀 직접 듣는 거랑 또 마이크로 또 듣는 거랑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요 정도 소리,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긴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그 음악을 듣기 때문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한 4개 정도를. 근데 그 스피커랑 번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뭐 사운드나 이런 스테레오가 좀 빵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2018 15인치 맥북 프로에 관해서 간단하게 뭐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전문가는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인이 맥북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양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이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뭐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한없이 보잘것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분명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런 영상이 필요했거든요. 뭐 어떤 사양이 어떤 게 필요하다, 뭐 CPU가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맥북이 필요한지, 그 맥북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사양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정보를 필요로 했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긴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헤어스타일링, 그리고 최근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